반갑습니다. 정라운입니다. 저희 연간 커리큘럼 중에서 심화 단계 강좌 시리즈 디테일이라고 있습니다. 디테일은 3개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 문학, 언어. 그 중에 디테일 독서편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능 독서에 관한 정다운의 시각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디테일 강좌에서는 제작 문항들을 많이 다룹니다. 디테일 언어편의 경우에는 그냥 제작 문항밖에 없고요. 독서랑 문학에는 제작 문항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능 독서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경험하실 수 있는 재밌는 수업이고,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OT는 학습 목표, 강좌 구성, 추천 수강 대상, 마무리 인사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중간에 관련된 Q&A라든지 작년 대비 변동사항 이런 것들 싹 다 안내해 드리니까 쭉 한번 들어가 주세요. 독서 공부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많이 막히냐면 고난도 문제 몇 개 안 풀리는 상태, 거기서 많이 막혀 있죠. 내가 공부를 아무리 반복을 해도 시험장 들어가면 항상 한 두세 문제 안 풀려. 그 상태에서 정체를 겪다가 그대로 시험장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학생들이 노력을 안 하냐? 아니죠.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실력이 안 오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고체계예요. 모든 글들은 특정한 사고체계 위에서 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들은 그 사고체계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못해도 충분히 그냥 내용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난도 문제 한두 개.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묶여있는 제시문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제시문을 잘 이해하려면 제시문이 쓰여있는 사고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시문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막 단어 찾아보고 하지만 단어의 뜻을 안다. 그것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뜻하진 않아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만 쭉쭉쭉 쓰여있는 글이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좀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해보면 독서처럼 논리가 복잡한 거 말고 논리 쉬운 거. 시. 여러분, 현대시에 모르는 단어는 거의 없죠. 모르는 단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어때요? 안 읽히거든요. 왜? 시 언어, 그 사고체계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독서도 똑같아요. 독서도 단어를 다 알아도 사고체계 없으면 안 읽히는 글이 종종 나온다. 그래서 그 말들이 사용되는 사고체계의 맥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것을 학습시키는 것이 디테일 독서의 굉장히 중요한 학습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학습의 재미를 좀 주기 위한 요소인데요. 저는 이 공부라는 게 그렇게 막 따분하고 재미없기만 하진 않다. 재미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고난도 독서로 공부할 때 그게 재밌을 수 있냐? 재밌을 수 있죠. 봐요. 제가 고난도 독서의 역사 분석, 그리고 미출제 소재 연습 이렇게 달아뒀잖아요. 기출 보다 보면 학생들이 레전드라고 부르는 제시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시문들이 평가원 시험 그 당시에 진짜 딱 처음 세상에 나온 걸까? 하면 아닌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서 2020학년도에 어떤 고난도 제시문이 나왔어. 여기 예시예요. 근데 그보다 앞선 학년도, 예를 들어 2015, 6 학년도에 리트나 MDT 제시문을 보면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레전드라 불리는 평가원 제시문들하고 이 리트, MDT 사이의 연관성을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 수업에서. 이전에 리트, MDT의 어떤 제시문들을 봤다면 이것이 이후 학년도에 이렇게 출제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뭘 할 거냐. 리트, MDT에서 다룬 소재들 중에 수능에 충분히 나올 법한 난이도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작 문항을 달아뒀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리트, MDT 분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됐구나 하면서 자, 앞으로는 무엇이 출제될까에 대한 제 이야기를 담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 시야가 트이는 것은 물론이고 학습의 재미를 좀 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따라와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다음은 강좌 구성입니다. 내용은요, 뭐 독서 고난도입니다. 그래서 평가원 고난도 독서 제시문들하고 리트, MDT 선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강사 제작 문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평가원 독서 제시문은 저희가 다볼담, 다풀담 그 기출 분석을 메인으로 하는 수업 있죠. 그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중복은 없어요. 다음에 교재는 저희 디테일 독서, 문제 해설편 이렇게 있고요. 특징으로는 제가 3가지 꼽아봤는데, 다볼담, 다풀담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논리 패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술 방식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출제 패턴이라든지 이런 논리 패턴 위주로 제시문을 엮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테일 독서에서는 여러분에게 사고의 체계, 그 글의 내용이 담겨있는 사고의 체계, 그릇, 이것을 알려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재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다, 철학이다,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출제 소재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사 제작 문항들이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해설지, 저희 수업의 체계를 그대로 옮겨둔 해설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원 구성인데요. 사고체계 중요성이라는 단원이 작년 대비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뭘 할 거냐면 작년 수능 독서 최고난도 제시문 다룰 거예요. 여러분 그 칸트라고 부르는 제시문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칸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칸트라고 부를게요. 작년 수능 칸트. 네. 그것을 딱 도입부에서 제가 해설을 하면서 사고체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제시문 독해에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체계들을 제재별로 쭉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5단원까지는 제재별로 리트, MDT 제시문들하고 관련된 평가원 권한도 제시문들이 엮여 있습니다. 학년도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트, MDT가 앞서고 평가원이 나중에 나온 그런 형태만 제가 배치를 했어요. 왜냐면 뒷북치면 안 되기 때문에 리트와 MDT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수능에 좀 이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점을 볼 수 있었던 케이스들 위주로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난이도도 이 리트, MDT를 선별할 때 너무 이거 진짜 명문대 졸업 예정인 학생들에게 초점 맞춰진 수준은 뺐어요. 우리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수준의 것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단원은 제작 문항이 있는데 여기는 제재가 혼합되어 있고 리트, MDT 소재들 중에서 아직 평가원에 출제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제작 문항으로 엮어서 제작 문항? 뭐야 그게? 제작 문항으로 엮어서 다뤄놨습니다. 다음은 재수강 학생들을 위한 작년 대비 변동사항 안내입니다. 제시문 구성이랑 강의 구성 2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시문 구성인데요. 작년 버전 디테일 독서에서 뭐가 추가된 거냐면 작년 수능 칸트 제시문, 요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된 단원, 사고체계 중요성 이 단원이고, 그 다음에 리트 제시문 하나, 제작 문항 하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 수능 칸트 제시문과 리트 새로운 거, 제작 문항 새로운 거 이런 거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년 교재로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에 강의 구성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스튜디오 버전이랑 현장 버전을 별도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2가지 버전의 강좌를 동시 송출을 해드렸는데, 자, 올해는 현장과 스튜디오가 혼합되어 있는 단일 버전 구성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찍는 것은 전부 다 신규 촬영이고, 스튜디오 강의들은 일부 작년에 학생들이 질문을 좀 많이 했던 제시문들 위주로 그 질문들을 좀 반영해서 재촬영을 해가지고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작년 대비 운영 조금 달라진 거랑 제시문 추가되는 것 정도가 달라진 점이에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교재를 새로 살지 아닐지 요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 수강 대상입니다. 고난도 독서 공부할 때 좀 재밌게 하고 싶다. 그 리트랑 평가원 닮은 걸 찾아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거 하면서 좀 재미를 느껴. 그치? 기출의 역사와 미래 이 이야기들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학습의 재미를 더해줄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 공부의 재미라는 게 있잖아. 강사가 스탠딩 개그를 해서 재밌으면 좋죠. 사실 저는 그거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스탠딩 개그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못해서 안 하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재미는 뭐냐면 시야가 트이는 재미. 이 공부의 재미라는 거, 학습의 재미라는 건 내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새로운 상황에서 내 능력이 발휘되는 걸 경험하면서 이 흥분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디테일 독서편에서 그런 재미를 드리고 싶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그런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템디트를 내가 기출 이후 단계 학습 소재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능에 적합한 형태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 힘으로는 선별도 좀 어렵고 해설도 뭐 잘 돼 있는 거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신 분들께서는 디테일 독서 굉장히 좋은 공부 소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제시문을 선별하면서 제공할 때 그 단어 주석들도 제공을 해요. 이 수험생들이 봤을 때 이 단어는 진짜 좀 오바다. 아니 저 서울대 졸업했잖아요. 제가 봐도 낯선 단어가 종종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석까지 달아드렸으니까 수능에 적합한 형태로 수능 다음 단계의 소재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음은 강좌 관련 Q&A 드립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제가 담아왔는데요. 앞에 저희 다볼담, 다풀담 기출분석 강좌들 안 듣고 합류해도 됩니까? 당연히 괜찮아요. 국어는 진도 과목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디테일 독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강좌들을 못 들으신 경우에는 3등급 이상을 권장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이 정도 등급이 안 되는데 그냥 디테일 좀 듣고 싶다 먼저 그러신 경우에는 다볼담 독서 주제 1까지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가 권장사항입니다. 다음에 디테일 문학편은 없나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질문은 작년에 디테일 문학편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번에 저희 디테일 문학편을 신설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디테일 문학편 OT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난이도에 관한 걱정이죠. 많이 어려울까요? 헤겔, 브레턴우즈, 에이어, 칸트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단어 몇 개 나열하면 대충 어떤 제시문인지 아시잖아요. 요 정도가 최고 난도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디테일 강좌를 디자인하고 교재 선별하고 해설 쓰면서 좀 신기했던 게 리트 엠디트에서 다뤘던 것들이 평가원에 복사 붙여넣기로 나올 때 평가원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리트 엠디트라고 해서 항상 수능보다 어렵지 않고요. 수능이라고 해서 항상 리트 엠디트보다 쉽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디테일 독서에서는 뭐 당연히 리트 엠디트들이 평균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수능의 최고난도 제시문들이 좀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물론 제가 여기 써놨죠? 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디테일 독서가 제작 문항을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시문 구성 비율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딱 숫자로 찍어드립니다. 34개 제시문을 다루고 평가원 제시문 11개, 리트 엠디트 17개에 제작 문항 6개 이렇게 다룹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공부가 재밌을 수 있다. 그 재미라는 것은 물론 강사가 예능적인 능력이 좋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못하니까 여러분이 시야가 트이고 능력이 향상되고 그걸 발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쾌감 그거를 제가 한번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거든요. 디테일 독서 잘 따라오시면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얘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